자, 안녕하세요. 금일은 사무 멀티형 PC, 사무 멀티형 PC를 조금 이제 저가형 PC에 대해서 저희가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C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조립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립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부품부터 조립할 때 필요한 공구 또는 이제 뭐 부수 잡자재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하는 방법을 이제 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견적서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제 견적서에 있는 내용을 라벨 프린트를 통해서 제품에 저희가 조립해서 나갈 때 케이스나 또는 이제 케이스 안에 붙여서 이제 추후에 저희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수리를 할 때 이 안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의 상세, 모델이라든지 스펙이 이렇게 기재된 라벨 프린터 출력을 이렇게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PC 수리점 가면 PC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뚜껑을 열면 어떤 부품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뭐 드라이브라든지 내 PC에 어떤 제품,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규격이 이 PC 본체 안에 조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쉽도록 이렇게 제작할 때 들어가 있는 부품을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예, 금일 이 조립할 부품은 일단 컴퓨터의 뭐 주 핵심이겠죠. 일단 메인보드, 옛날에 마더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인 주기판입니다. PC를 형성하는 주기판 이제 메인보드사가 기가바이트의 H81M D2V라는 모델이에요. 얘는 이제 미니형 ATX 보드죠. 일반 ATX가 아니라 미니하고 일반하고 뭐 서버형 보드하고 이렇게 틀린 점이 일단 그 규격에 맞춰서 쉽게 말해서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라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뭐 고사양으로 가거나 하면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이제 성능명, 내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보드 종류는 일단 제가 이거를 열기 전에 일단 조립할 때는 이런 이제 공구가 좀 필요해요. 공구가 필요한데 뭐 그다지 큰 공구는 필요 없고요. 일반 이제 이 드라이버 피스를 이제 풀고 잠그고 하는 드라이버가 일단 필요한데 일반 수동 이제 드라이버를 쓰게 되면 뭐 한 대 조립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더 여러 대 조립하거나 수리 업체에서는 이제 이런 전동 드라이브 이런 고가가 아닙니다. 보시에서 나오는 한 3만 원 정도 대에서 충분히 이제 구할 수 있는 이런 전동 공구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스티커 제거라든지 필름 또는 이제 포장지 제거를 할 수 있는 칼을 다루실 때 조심하셔야 될 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타이라든지 배선 정리 후에 이제 타이를 자르는 이제 이런 절단 니프라고 하는 스티퍼 이런 이제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CPU를 장착할 때 이제 이 CPU 면이랑 이제 쿨러 면이랑 접점 부위에 보통 보면 이제 정품 CPU를 구매하시게 되면 정품 쿨러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쿨러 밑에 바닥에 보시면 썸멀 그리스라는 게 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양이 조금 이제 적다 보니까 물론 그것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조립업계에서는 조금 더 도포를 해서 붙이는 이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썸멀 그리스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PC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썸멀 그리스 형식이 되고, 이건 제가 이제 산업용으로 해서 이 큰 통의 거를 일반 이 주사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담아놓은 이제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조립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PC를 조립할 때는 정전기가 가장 중요해요. 뭐 여름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겨울이나 이때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에서 나오는 정전기가 이제 뭐 부품을 만질 때 이렇게 탁 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까지 정전기를 어떤 반도체나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정전기가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크게 불량 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나 이런 쪽에 보시 그 주의사항을 보면 정전기에 아주 민감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뺄 수 있으면 정전기를 이 제품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장갑이 필요한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수술할 때 끼는 장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장갑을 많이 꼈었는데 땀 배출이 안 돼서 너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뭐 피스라든지 공구에 칼이라든지 닿았을 때 바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장갑은 저는 요거는 조금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M 회사에서 나오는 장갑인데요. 요게 조금 이제 단가는 나가도 이게 정전기는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 정전기 방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착용감 좋고 땀 배출도 잘 되고 제품을 이제 쫄 때 힘에 손에 이제 큰 이제 타격을 안 주는 저는 요 3M 장갑을 끼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는 일반 ATX 보드인데 미니형 케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조립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보드 선택이라든지 그래픽카드 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뭐 어떤 특정 쿨러를 단다든지 했을 때 이 케이스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케이스 선택이 규격이 맞아야지만 이제 그 안에 케이스 안에 모든 부품을 실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선택되고 나면 그 케이스에 맞는 파워가 있어요. 이제 이게 미니형 파워고요. 미니형 파워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워 규격도 이제 케이스에 맞춰서 구매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손님이 오거나 하면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이 패턴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케이스를 오픈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슬림형인데요. 사무 멀티형으로 제가 주력으로 한 100대 가까이 나간 것 같습니다. 100대 가까이 나갔는데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는 시점인데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판단하실 때 산업용 특수성 있는 이제 그런 컴퓨터 말고는 이렇게 슬림형 케이스, 대기업이나 뭐 조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슬림형 케이스는 조금 저사양에 적합한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산업용 특수성 있는 이제 마이크로 ATX 보드에 고성능 이제 뭐 CPU가 장착이 되고 이제 특수성 있게 이렇게 제작되는 PC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이제 좀 별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만드는 케이스들은 조금 저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 규격이 제가 잠시만요. 물론 그 모델을 보시면 케이스 규격이 나옵니다. 케이스 규격이 길이가 400mm 정도 되네요. 400mm 정도 되고요. 40cm. 폭이 10cm. 높이가 30cm 조금 넘네요. 이런 이제 규격의 케이스입니다. 자, 부품이 다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전동공구에 드릴 날을 이렇게. 요거는 밖에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동공구 뒤에 일자가 있는 걸 잘랐어요. 그라인더로 자르고 이렇게 뽑으니까 좀 길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거예요. 케이스를 열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일단 이물질이 좀 묻었네요. 이게 이 본체 안에 들어갈 그 라벨지를 붙이겠습니다. 밖에 붙이면 조금 나중에 PC가 오래되다 보면 지저분하게 색깔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제거하고 스티커 제거제를 발라서 떼내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밖에 저희가 하나 붙이고요. 이
조립하실 때는 전면 양측면 케이스를 다 오픈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손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pu시면 되고요. 이렇게 pu시고 스를 모아두시고 이렇게 끼면 케이스 이렇게 다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고 케이스는 이제 뭐 흠집이 안 나게 잘 보관하시고요. 케이스 안에 내부에 보시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 기본적으로 조립하는 방법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초보님들 아예 조립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매뉴얼 보고 이제 따라 하시라고 이렇게 조립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하시게 되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무언가 난이도 있어 보이죠? 저는 처음부터 아싸리 이걸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조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터로 안에 부품,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이 이렇게 제가 동봉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없이 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케이스 제조사에서 검수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했을 때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 이제 이 슬림이다 보니까 케이스가 넘어질 우를 대비해서 밑에 이렇게 대고 케이스를 이제 세울 수 있는 거치대가 이 케이스에는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조립할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하고 밑에 이제 그 하나가 덜 빠졌고 그리고 케이스 하단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바닥에 세울 때 밖에 밑에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이 균형 잡기 위해서 이렇게 찍찍이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네 군데 붙이시면 주고 이제 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전면 이 전원 스위치라든지 또는 측면에 USB 외부 단자, 그다음에 리셋 버튼, 그다음에 오디오, 마이크 입력, 스피커 출력, 이 단자에 연결되는 케이블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울렁증 있으신 분들은 이 케이블 보면 와 이걸 어떻게 조립하지 하시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묶여 있는 타일을 자릅니다. 잘라내시고요. 잘라내시면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펼쳐지죠. 펼쳐지는데 보시면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은 보통 USB 3.0 케이블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SB 3.0 포트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른 이제 USB라고 보시면 되고요. 2.0이나 3.0이나 요즘에 나오는 또 3.1도 이제 고성능 보드에는 3.1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얘는 3.0을 지원할 수 있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USB 3.0이라 해서 요건 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3.0 포트가 없는 그러니까 메인보드 내부에 이 외부 포트에 지원하지 않는 이제 보드들은 2.0 포트에다 꼽으시면 USB 3.0 포트가 2.0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물론 3.0 포트 2.0 꼽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송 속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3.0 포트가 있는 거는 3.0 포트에 꼽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 HD 오디오라고 해서 메인보드에서 외부로 출력할 수 있는 밖에 측면 단자에 출력할 수 있는 이제 사운드라든지 오디오 입력, 스피커 출력, 마이크 입력 단자가 여기 이제 HD 오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옆에 보시면. 그다음에 반대쪽은 USB라고 2.0 포트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젠더. 요거는 3.0 포트. 요거는 2.0 포트.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커넥터에. 그리고 케이블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가닥씩 해서 이렇게 붙어 있죠. 두
있습니다. 이렇게 총 한 4개 정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파워 LED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케이블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다른 형식으로 뽑을 수 있는 경우도 만들어 놓은 방법도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 적혀 있어요. 리셋 SW 리셋 스위치 HDD 하드 LED 그 다음에 파워 LED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보드에 따라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꼽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스위치랑 파워 스위치랑 보면 쉽게 말해서 리셋 스위치는 요거를 보드에 꽂게 되면 측면에 있는 이게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홀딩되거나 했을 때 한번 리부팅 전원을 한번 차단시켜서 전체 이제 컴퓨터를 리로드 시킬 수 있는 이 버튼을 말하는 버튼 스위치가 보드에 연결되는 리셋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주 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켤 수 있는 주 전원은 파워 스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파워 스위치가 이제 포트가 이렇게 있죠. 이제 파워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 PC에 이제 컴퓨터를 이제 껐다 켰다 또는 이제 보드에서 스위치를 꾹 10초 이상, 5초 이상 누르게 되면 이제 강제 종료가 되는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버튼, 메인 스위치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하드 LED, 파워 LED. 이제 LED는 뭐냐면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구동을 할 때 전면에 이제 어떤 LED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읽으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끔. 그다음에 파워 LED는 전원을 켜면 고정 LED죠. 아, 컴퓨터가 켜져 있다라는 걸 안내하기 위한 이제 파워 전원부라고 보시면 돼요. L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LED에 쉽게 말해서 전구에 전원을 공급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케이블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마다 이제 이 파워가 장착되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일반 큰 케이스들은 이런 연장 파워 젠더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슬림이다 보니까 파워가 앞쪽에 실장이 돼요. 앞쪽에 실장이 되면 보통 이제 전원을 뒤쪽에서 꼽죠. 컴퓨터 뒤쪽에 꼽기 때문에 이 후면에서부터 이 파워 단자, 후면에 상부짜리 파워 단자에서부터 파워가 안착되는 곳까지 이렇게 젠더가 케이블이 짧은 게 하나 이제 실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남아 있는 이 케이블은 케이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쿨러, 케이스 내부 온도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자, 손님이 또 오셔서 제가 멈췄다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 장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케이스도 다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면 패널이라든지 상단에 이제 CD롬이나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단 피스를 두 개를 쓰겠습니다. 여기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큰 데는 CD롬이 장착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뭐 SSD를 기본 요즘 대세가 반도체형 하드디스크니까 SSD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슬림 케이스다 보니까 일반 하드를 이제 추가로 뭐 여러 개를 꽂고 싶다든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확장성이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물론 하드디스크 2개까지는 장착이 되겠죠. 그런 CD롬이 없으면 3개까지도 장착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사무 멀티형 PC이기 때문에 CD롬은 필수입니다. 회사 업무적으로 CD로 많이 하시는 업체들이 있고, 뭐 요즘 뭐 이메일이나 USB로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CD롬은 회사 쪽 PC는 CD롬 필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걸 분리시키고 순서는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파워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상단 먼지 방지 필터를 빼내시고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틀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 T40 앱코 크런키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배선은 제가 전면적으로 안 할 거예요. 전면적으로 이렇게 배선 컴퓨터 꽂고 이 메인보드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놓으면 뭐 쉽게 말해서 쿨링 역할이 제대로 안 돼요. 안에 이제 이 케이블들이 많이 받치게 되면 보기에도 지저분하지만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뒤쪽에 배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두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슬림 케이스 중에서도 이 케이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 타일을 안 잘린 타일 다 잘라내고요. 케이블은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파워 케이블은 상단 쪽으로 빼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펜 케이블도 이렇게 뒤쪽으로. 그러면 이제 앞쪽은 이렇게 케이블이 이제 거의 다 빠진 상태죠. 뒤쪽으로. 위에 파워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키시고요. 자, 파워는 규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또 예비 커넥터들이 좀 많이 여분 있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딱 적합하게 존재하는 파워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고성능으로 가면 여유가 좀 많이 있겠죠. 이게 이제 그 미니형, 슬림 PC에 장착되는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뭐 일반 PC에 들어가는 파워들이 일반 엑스폰에 들어가는 파워들이 이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차이가 나나요? 근데 케이스는 이거 선택하시고 파워를 이거 선택하시게 되면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케이스랑 파워랑 파워 규격이랑 케이스 규격이랑 메인보드 규격, 물론 또 메인보드와 CPU 규격도 맞춰야 되겠지만 그 규격만 제대로 다 판단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조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에 보시면 이제 그 24핀 메인보드 메인 전원이죠. 이게 뭐 3V, 5V, 12V, 뭐 마이너스 12V 시작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주 전원, 메인보드의 주 전원 이제 케이블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CPU 이제 보조 전원인데요. 보통 이제 4핀 지원하는 보드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보조로 4핀이 더 있어서 8핀 정도. 근데 8핀 메인보드에 4핀을 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안에 제가 회로 확인을 해보면 다 브릿지 돼 있어요. 브릿지 돼 있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8핀을 제공하는 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규격 때문에 파워 회사에서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합칠 수 있는 4핀, 8핀을 다 지원하는 그런 이제 파워 규격이 있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의 보조 전원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물론 꼽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이 보조 핀을 강제로 CPU 보조 전원에 꼽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망입니다. 거진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 회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이제 고성능 보드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하기 때문에 뭐 사망까지는 안 가는데 저가형 보드에는 이걸 꼽는 순간 그냥 뻑이에요, 뻑. 그래서 나겠죠. 근데 이렇게 규격을 보시면 안 꼽히게 되어 있어요. PC는 만들 때 그 설계자들이 참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약간 벌리게 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근데 보통 그래픽은 이제 6핀 또는 8핀인데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6핀은 기본이고, 6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8핀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표시가 나시죠. CPU 거랑 그래픽 거랑. 고성능 이제 그래픽은 이게 뭐 8핀이 2개 꼽힌다든지 또는 6핀 하나 꼽히고 옆에 8핀이 꼽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파워가 보통 뭐 600W 이상 넘어갔을 때 보면 이게 두 가닥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케이블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D 방식의 전원부, 그 시드룸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드디스크, 옛날 이제 뭐 옛날 규격 이 장비의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점점 없어지죠. 없어지는 추세고요. 요거는 이제 브릿지가 되어 있지만 이 샤타, 요즘에 나오는 이 샤타, 아니 이 샤타가 아니라 샤타 케이블, 샤타 장비에 연결되는 전원을 공급하는 젠더입니다. 얇게 생겼고 조금 두툼하게 두껍게 생겼죠. 핀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거는 바꿔 꼽을래요?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연결되는 장비에 안 맞으면 안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로 꼽아도 안 들어갑니다. 규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우리 그 카드 리더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메인보드에 따른 이제 보조 그 카드를 실장한다든지 했을 때 보조전을 공급하는 4핀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거진 사무 멀티형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장 이제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라든지 또는 기타 장비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보조 전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 핵심은 그래픽 카드 전원, 보조 전원, CPU 보조 전원, 그 다음에 메인 기판, 메인보드 주 전원 이렇게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하드디스크라든지, 이제 하드디스크가 많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만 꽂고 나머지는 이제 접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선이 많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다 연결하는 거지? 다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필수적인 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파워를 케이스에 맞게끔 제가 장착을 실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피스를 등에 맞는 피스를 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쪼시면 이제 위에 이렇게 위에 파워를 꼽을 수 있는, 아까 연장 젠더가 있었죠. 뒤에서부터 여기 파워 실장까지 해서 파워를 꼽아 주시고요. 위에는 아까 먼지 필트를 해서 장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밖에 외관에는 이제 그게 지저분하지 않죠. 그리고 남아있는 파워 케이블을 접어서 뒤쪽으로 빼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다른 케이블도 뒤쪽으로 다 뺐지만 뒤쪽으로 배선을 다 정리할 거라서 뒤쪽으로 이거를 빼내겠습니다. 설명과 촬영을 안 하면 사무 멀티형 PC는 조립하는데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한 15분? 20분이면 다 돼요. 15분도 안 걸리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 케이블 뒤로 다 들어가고, 이제 뒷면에 보시면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주렁주렁 뒤쪽으로 케이스 뒷면으로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피스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시드룸하고 이제 그 SSD, 여기는 이제 사무 멀티형이지만 일반 하드보다는 속도 빠르고 가격 대비 용량이 좀 적어서 문제지, 속도 빠른 용량이 많이 필요 없는 이제 일반 사무실 환경에는 이 반도체형 하드가 대박이죠. 대박, 쉽게 말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이 안에 저장 기록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안정적이다 또는 불안정하다, 셀 기록 방식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경우가 있는데, 고사양이면 조금 더 비싸겠죠. 비싸고 안정성이 있는 거에 따라서 비싸고. 근데 저희가 판매하고 불량률을 봤을 때, 초반에는 이제 에보 시리즈가, 삼성 에보 시리즈가 불량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진 불량이 없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 좀 저가형 PC에 삼성 SSD 850 시리즈의 에보 시리즈를 많이 써요. 칼이 어디 갔나요? 저는 조립할 때 항상 칼이 어디 도망가요. 칼이 여기 숨어있네요. SSD 까기 전에 시드롬을 해서 시드롬 먼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를 딱 보시고 시드롬이 어느 위치에 버튼이 어디 있는지 정면 케이스 위치를 확인하시고 시드롬을 장착을 합니다. 그 시드롬은 이제 뒤에 보시면 고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시드롬 피스를 어디 위치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저사양 케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피스를 맞춰 보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중앙인데, 중앙에 맞추시면 앞에 전면 케이스에 시드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너무 이렇게 딱 빡빡한 느낌이 나서 중앙에서 조금 뒤로 저희가 피스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장착을 해보시면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셔서 조립하시면 돼요.
영상은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이에요. 프로분들이 보시고 쟤는 조립을 너무 못한다 라든지 뭐 이런 말씀은 나중에 제가 글을 올리더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초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분들은 그냥 초보를 위한 영상이구나 라고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도 피스를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SSD도 장착을 하고 꼽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SSD를 꼽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시드롬을 먼저 장착하고 SSD를 해서 나머지는 뭐 시드롬 뭐 설명서 뭐 있는데 다 버려요. 저는 다 버립니다. SSD는 위에 장착될 수 있는 홀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 케이스는. 이제 첫 번째 구멍에 맞춰서 피스를 조립을 해주시고요. 이쪽도 저는 뭐 피스가 많기 때문에 피스를 빼먹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구멍을 하나 더 내서 하나 더 박아드리지는 않아요. 있는 구멍에 그대로 딱 맞춰서 피스를 조립을 다 해드리면 보이고요. 이게 단점입니다. 제가 조립할 때 계속 빠져요.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보드를 쪼으려고 하는데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보드 위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참 다행인 게 보드가 분량이 안 나서 다행인데 항상 실수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SSD 장착과 파워 장착, 시드롬 장착 이렇게까지 이제 장착이 다 된 모습입니다. 조금 무거워지죠. 케이스가 슬링 케이스인데 불구하고 좀 무거워집니다. 그럼 전면에 보시면 요 시드롬 전원버튼 딱 누르면 돌출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정중앙 구멍으로 해서 쪼개 되면 이게 돌출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옆에 보조 캡이 열렸다가 닫힐 때 잘 안 닫히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뒤로 약간 이제 공간을 조금 두고요. 버튼을 누를 때는 뭐 그립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전면 이 보조 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잘 해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어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제 손이 큰데 이렇게 손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컴퓨터를 초보자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이제 메인보드의 주 단자들이 이렇게 돌출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백패널이라고 하죠. 제가 뭐 전문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패널이라고 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백패널이라고 이게 케이스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 케이스 안에 있겠죠. 없으면 이 메인보드는 불량입니다. 그럼 이제 메인보드에 CPU를 장착하고 메모리를 장착하고 CPU와 메모리를 장착하고 안착을 시켜야 되겠죠. 그 작업을 제가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를 이 안에 메모리를 넣어서 주셨군요. 우리 딜러점에서. 딜러라고 해봤자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일반 소비자가랑. 이게 이제 백패널이에요. 메인보드를 열면 여기 메모리가 안에 들어가 있죠. 막처럼. 삼성 메모리입니다. 열면 메모리가 안에 있고, 그다음에 백패널이 뒤에 장착될 수 있는 백패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그 하드디스크나 CD롬 연결할 수 있는 이제 SATA 케이블이 두 가닥이 있어요. 기역자 끄김 젠더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하나랑 그냥 I 젠더 케이블 하나가 두 개로 들어가 있고요. 고급사양 이제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4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서버 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스타스 방식이 좀 틀린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케이블들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SATA 케이블을 많이 쓰죠. 일반 케이스에서. 케이스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포장이 돼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케이스 뒷면에 보시면 어떤 뭐 컴퓨터 장애 발생 시 뭐 해제 방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네, 설명서. 그다음에 이 메인보드 제조 당시에 설명서 한글로 되어 있군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지만 고객이 필요하다면 드리고요. 아니면 저는 버립니다. 다 버려요. 박스. 옛날에 뭐 박스가 없으면 정품이 아니다. 뭐 물론 이제 박스가 없으면 정품이 아닌 경우가 맞죠. 맞지만 요즘에는 박스 주는 걸 싫어해요. 드라이브 뭐 CD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온라인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뭐 다 다운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진 다 드리면 그냥 안 가져가시고 다 버립니다. 박스를 닫고요. 메인보드에 CPU 두뇌, NVIDIA 두뇌라는 이제 CPU. 이 같은 경우는 사무멀티이기 때문에 뭐 셀러론 CPU예요. 그렇게 뭐 고성능의 CPU는 아니고요. 인텔의 G1850, LG 1150은 소켓 CPU의 밑에 이제 이 접점 부위 핀 수예요. 핀수 규격이고 이 핀수 규격이 메인보드에도 이 CPU 핀 규격을 맞게끔 장착할 수 있는 이 규격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뒤쪽에 적혀 있나? 여기 있어요. 1150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면 CPU는 장착이 안 됩니다. 이 메인보드에 호환이 안 돼요. 초보분들이 이걸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CPU를 선택하실 때는 이 LGA 1150 소켓 규격과 메인보드가 수용할 수 있는 소켓 부분 1150 이걸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일단은 이게 매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아예 장착이 안 돼요. 아우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다 그냥 올리시면 이제 CPU가 망가지거나 보드가 망가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박스를 올리고 메인보드를 뜯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담 사이즈죠. 여기에 이제 포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게 옛날 방식 PS2 방식의 동그란 키보드죠. 제가 산업용 수일 때문에 갖다 놓은 키보드가 근데 보라색이랑 이제 초록색, 연두색이랑 이렇게 예전에는 두 개가 있었죠. 키보드는 보라색, 연두색은 마우스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제공을 해요. 뭐 키보드를 꼽든 마우스를 꼽든 동그란 거는 하나만 제공합니다. 키보드 꼽으면 키보드가 작동할 거고 마우스를 꼽으면 마우스가 작동할 거고 한 포트만 존재하고요. 또 요즘에 나오는 이제 뭐 고성능 스펙의 메인보드들은 이게 아예 없어요. 전부 다 이제 USB로 가게 되어 있고요. 까만색 보통 이제 규격이 까만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USB가 2.0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3.0이에요. 그다음에 뭐 3.1 포트는 좀 이제 우리 그 마이크로 HDMI 포트처럼 우리 스마트폰 충전 데이터 케이블처럼 쫓겨나게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고성능 보드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픽 카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CPU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CPU에 있는 그래픽 카드 분사를 하기 위해서 이 메인보드에 자체에 이렇게 그래픽 추가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이제 HDMI 포트가 없는 기종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쪽에 오디오 출력, 마이크 입력, 라인 입력 이렇게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에 CPU 소켓이 존재하고요. CPU 보조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인 파워에 부착되어 있는 CPU 보조전원 얘는 8핀짜리네요. 8핀짜리 보조전원이 존재를 하고 DDR3에 맞는 소켓 메모리 소켓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두 슬롯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실장할 수 있는 슬롯이 하나. 물론 여기에 뭐 다른 그래픽 카드를 안 쓰시면 이제 PCI 익스프레스를 지원하는 다른 장비를 꼽으셔도 돼요. 뭐 길이가 안 맞더라도 PCI 익스프레스 지원한 걸 꼽으시면 다 인식이 돼요. 그래서 고사양들은 이 슬롯들이 많습니다. 보드들이 한 예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뭐 불량나서 수리 대기 중인 보드인데요. 이게 이제 1151 소켓에 쉽게 말해서 예전에 이제 서버 형식 1151이 아니라 1366입니다. 1366 소켓을 가진 CPU 그리고 아닌 메인보드인데 요건 조금 고성능 한 10년? 7년 전
7년 정도 된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보시면 뭐 옵티컬부터 시작, 뒤에 리셋부터 시작해서 뭐 적당 뭐 포트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1394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규격이 많죠. 얘는 2개, 얘는 2개, 얘는 둘, 넷, 6개 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그래픽 카드 뽑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 포트도 얘는 1개, 얘는 하나, 둘, 3개가 존재. 그래서 그 카드를 3개 꼽아서 뭐 연결해서 브릿지를 시킨다든지 또는 뭐 3개를 꼽아서 각기 다른 모니터로 연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게끔. 그래서 확장성이 얼마나 많으냐 또는 특수 뭐 산업에 쓰이는 보드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보드들이 틀려집니다. 고성능 보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케이스는 장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케이스보다 더 커버려져.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밍 케이스에는 적합한 슬림형 그러니까 미니형 메인보드를 선택하셔야지만 이렇게 보완이 돼서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백패널을 먼저 장착할게요. 백패널 봉지를 찍고요. 뒷면에 보시면 상단 쪽에 뭐 키보드 마우스가 있는 건 당연할 테고, 그래서 이거를 상단 쪽으로 해서 케이스 안쪽에서 바깥면 쪽으로 이렇게 얹으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가하시면 이게 팁이 꼽힙니다. 밀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일반 컴퓨터의 뒤쪽에 이제 이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포트들 모양을 제외하고는 다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히죠. 그럼 이 뒤에 이제 이게 메인보드가 장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장착되면 이 구멍 뚫린 부분에 이 포트들이 돌출이 되겠죠. 돌출되면 거기다가 케이블을 연결하시는 방법이에요. 밑에 바닥에 이제 납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 위에 하면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불량이 높기 때문에 기존 박스를 위에다 메인보드를 고 CPU 이제 메인보드 보시면 이제 이 CPU 펜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USB, FUSB, 뭐 LPT, F 오디오 해서 여러 가지 단자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F 패널 해서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이 포트들이 아까 그 컴퓨터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젠더들이 연결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 컴포트가 여기 지금 요건 이제 컴 단자인데요. 시리얼 포트 단자인데 얘가 없는 그 경우에는 안쪽에 실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핀 형식으로. 그럼 거기 꽂아서 밖으로 이제 통신 포트를 빼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제 신경 쓴 보드들은 이렇게 밖으로. 이건 산업용 형식으로 사무 업무용 또는 산업용 PC로 쓸 거기 때문에 컴포트가 있는 모델로 제가 선택을 해서 컴 단자가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없다 해서 뭐 컴 단자를 못 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USB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걸 선택했고요. 여기 보시면 USB, 그 다음에 우리 그 옛날 프린터들, 뭐 패럴 프린터들, 그런 프린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그 다음에 USB, 케이스 외부에 있는 USB를 연결하기 위한 제공 단자 두 포트가 존재하고, USB 3.0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3.0 젠더 그걸 꼽을 수 있는 포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TA 방식, SATA2, SATA3를 지원할 수 있는 포트들이 4포트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 하드를 연결하든 시드룸 연결하든 4개까지 외부 저장 장치나 뭐 로드 장치들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드룸은 시드룸이 아니라 CPU는 이렇게 클립을 딱 누르시고요. 지렛대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약간 당기신 다음에 놓으시면 이렇게 캡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죠. 자, 여시고 위에 캡을 뺏기시고요. 이렇게 쉬고 핀을 보시면 이게 1150의 핀 다리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핀이 있습니다. 여기를 손으로 만지시거나 또는 드라이버로 푹 찌르시거나 하시면 복구하는데 상당한 이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현미경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중요하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CPU를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CPU를 빼시고요. CPU를 빼면 이제 뭐 이렇게 홀로그램이 포함된 정품 마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쿨러가 내장되어 있는 정품 CPU이기 때문에 이제 인텔 쿨러.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쿨러 빼고 쿨러가 더 크잖아요. 그럼 쿨러 빼고 던져버리는 분들이 CPU는 어딨지? 이렇게 찾으실 분들이 있어요. 초보분들. 이 케이스에 비해서 가장 작은 부품이 CPU예요. 위에 실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당기시면 이게 주 핵심 부품입니다. CPU 밑에 이제 발이 보이시죠? 이 발과 밑에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접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하시고요. CPU를 싹 드러내시고요. 양쪽을 잡으시고 밑에 바닥을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 요렇게 홈을 팔았어요. 홈이 잘 보이시나요? 초점을 제가 수동 초점이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홈이 보이시나요? 홈 여기 양쪽에 홈이 있어요. 여기에 파지 있고 여기에 파지 있고 메인보드 CPU 안착되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 요 홈을 수용할 수 있는 팁이 양쪽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DSLR에서 매뉴얼 모드라서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TV 양쪽으로 이렇게 꼽힐 수 있게끔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양쪽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CPU를 이 홈에 맞춰서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자, 이제 메인보드에 CPU까지 이제 안착이 된 모습입니다. 안착이 된 모습이고 이제 CPU 고정 지그를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피스 부분까지 주시고 반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힘껏 누르셔서 안쪽으로 핀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푸실 때는 반대로 옆방향 이렇게 클립을 걸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물 그리스를 CPU에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쿨러에 선물 그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도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도포해 주시고 기존 CPU 쿨러 바닥면에 보시면 이렇게 선물 그리스가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정품 CPU 같은 경우에 케이블을 빼내시고요. 인텔 CPU 쿨러의 이 클립은 이렇게 우측으로 돌리면 락으로 고정되는 방식이에요. 락으로 좌측으로 돌리시면 언락이 되고 쿨러를 탈거할 때 언락을 한 상태에서 핀을 하나씩 당겨 주시면 쿨러가 탈거가 됩니다. 이제 탈거보다는 이제 장착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정품 쿨러를 빼신 다음에 우측으로 다 들어준 상태에서 우측으로 락을 다 돌려주시면 돼요. 우측 방향으로 화살표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상태에서 CPU 펜 젠더가 있는 부위 쪽에 케이블이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CPU를 안착시켜 주시면 되고요. CPU 쿨러는 이렇게 내면 다 돌리셔도 장착이 가능한 소켓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핀 규격. 그래서 이렇게 얹으시면 밑에 이 CPU CPU 발이라고 하죠. 발 팁이 이렇게 네 곳에 홈으로 다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돌출되고 나면 이 대각선 방향으로 클립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반대쪽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11시 방향 눌러주시고 4시 방향 눌러주시고 보시면 이 플라스틱 캡 안쪽에 이 클립 심이 밀면서 양쪽 이
클립을 밀게 돼 있어요. 밀면 이 홈을 꽉 무니까 이 쿨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한번 잘 흔들어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착이 안 되면 이 컴퓨터가 뭐 세워진다든지 했을 때 쿨러가 한쪽 다리가 들리거나 CPU 접점하고 이렇게 탁 밀착이 안 되면 CPU 온도가 올라가면 컴퓨터가 다운된다든지 또는 뭐 리부팅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배선 정리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꼬우신 다음에 타이로 고정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말아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장 케이블을 이렇게 말아서 정리가 된 모습이고요. 이거를 CPU 펜 젠더 쪽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게 반대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도 이렇게 하면 들어가긴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렇게는 택이 걸리죠. 정방향 홈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CPU 안착까지 메인보드에 완료된 모습입니다. 쿨러를 흔들어도 안 떨어질 정도 딱 안착이 되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를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삼성 메모리고요. 삼성 메모리가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쓰는 모델이고 고성능의 오버클럭된 메모리라든지 이제 뭐 이 상위에 뭐 서브 메모리라든지 고성능 메모리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이 이제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제 핀이 반대로는 안 꼽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는 핀 배열이 여기도 메모리에도 여기 홈이 있어요. 홈 있고 메인보드 소켓에서 홈이 있고 이 홈 있는 부분에 라인을 맞추셔가지고 꼽아주시면 돼요. DDR 밑에 DDR1, DDR2, DDR3 1번 슬롯, DDR3 2번 슬롯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1번 슬롯에다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슬롯은 장착하실 때는 옆으로 요 고정 지그를 좌측으로 찍히시고요. 이렇게 꼽으시고 양쪽을 동일한 힘으로 누르시면 고정 지그가 자동으로 안으로 밀리면서 메모리를 탁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빠지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컴퓨터의 주 핵심 부품 CPU, 메인보드, 메모리 카드까지 이제 장착이 완료된 모습. 여기에 이제 전원 공급과 외부 장치 또는 뭐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를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SATA 방식이며 하드디스크와 연결해주는 C드루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면 이제 컴퓨터가 전원을 공급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상태로 되게 됩니다. 케이스에 아까 백패널을 장착을 했고요. 백패널을 장착한 상태고 패널의 이 홈에 맞춰서 기판에 우리 그 케이스 안쪽 면에 이렇게 한착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한착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맞추셔서 뒤에 젠더가 이렇게 제대로 돌출이 되게끔 핀이 제대로 다 슬롯이 제대로 안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안에 피스를 저희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톨이 이렇게 맞게 제작이 돼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이렇게 되면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랑 이제 부수적인 이제 주 핵심 이제 반도체 칩 부분들이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 여기까지 이제 완료하시면 이제 PC 조립에 거진 뭐 70%까지 조립 분야로 보면 그냥 80%까지 다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배선 연결을 하고 배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OS 설치 과정이 이제 남았습니다. 배선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작업했던 대로 후면 쪽에 배선을 저희가 이렇게 다 빼놨어요. 전면에는 배선이 안 보이는 상태죠. 아예 없는 상태. 자, 후면 쪽에 우선 이 메인보드 주 시스템의 전원 이제 스위치라든지 또는 전면 USB 컨트롤하는 이제 이 배선을 저희가 우선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주 전원과 이 하드디스크나 CD롬 쪽에 전원 배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길이가 조금씩 다 틀린데요. 이 틀린 규격은 나중에 타이로 정리를 하시고 이 케이스 규격마다 이 메인보드에 전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 홈들이 다 위치가 조금씩 틀리지만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 면으로 배선하는 케이스들은 뒤쪽 배선에서 앞쪽 메인보드 메인 그 단자까지 이런 이제 젠더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꼭 통과될 수 있는 이 홀들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에다가 적당한 뭐 앞쪽으로 넣으셔도 되고 뒤쪽으로 넣으셔도 되고 바닥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바로 뒤쪽 홀로 스위치와 USB 그다음 오디오 케이블들을 홀 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앞쪽으로 케이블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작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배선을 여유 있게 빼줍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제 F 패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F 패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제가 지금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F 패널 제품 하단 쪽이나 아니면 우측 측면 쪽에 F 패널이라고 해서 리셋 스위치, 하드 LED, 그다음에 파워 스위치, 스피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이제 포트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포트들이 많은데 밑에 보시면 하단 쪽이나 상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USB, 뭐 USB, 그다음에 F 오디오, LP, 그다음에 컴 단자가 있으면 컴 단자, PCI 익스프레스 슬롯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USB 3.0. 그게 맞게끔 이제 젠더를 꼽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드 HD 플러스 HD 마이너스 리셋 마이너스 리셋 플러스 그다음에 제가 쓰는 것만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파워 LED 플러스 파워 LED 마이너스 DC이기 때문에 극성을 따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스피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이쪽 편은 거의 안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뭐 특수성이 있는 다른 어떤 케이스라든지 뭐 그쪽에서 쓰이는 부분이고요. 일반 케이스에는 이제 이렇게 4개랑 스피커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극스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안쪽이 하드입니다. 하드 LED 이제 하드가 주 데이터를 읽거나 뭐 작동이 될 때 전류를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LED 전기 공급 잭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셋이나 파워 스위치는 극성이 표시되어 있지만 반대로 꼽으셔도 작동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접점 원리이기 때문에 붙으면 전기가 통과되면서 어떤 뭐 부팅이라든지 또는 전원 오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드디스크 LED 쪽은 극성이 틀어지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가스가 있더라도 LED에 불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해서 잘못 꼽아서 뭐 LED가 터지거나 메인보드가 폭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드 LED에 플러스 버튼이 보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이 이쪽으로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파워 LED도 극성이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 플러스, 하드 LED 윗단자에다가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리셋 스위치랑 파워 스위치랑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리셋 스위치는 극성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플러스를 플러스 쪽으로 해서 하드 LED 옆 단자에다가 꼽아주시고, 파워 스위치도 극성을 따져서 꼽아주시고, 선이 조금 잘못됐네요. 보여서 제가 풀고 다시 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한다든지, 또는 이제 LED 불, 파워 불에 대해서 연결이 다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 비품 BC를 키면 이제 뭐 우리 바이오스,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모든 하드웨어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으면 삐 소리와 함께 정상적인 이제 OS로 부팅 진입 과정에서 삐 소리가 나면 정상인 거예요. 그럼 뭐 삐삐삐삐 소리 난다든지, 다른 비품이 나면 보드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어떤 메모리가 접점 불량이라든지, 또는 뭐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그래픽카드 접점 불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알람 형식으로 이렇게 울려주는, 이렇게 부저죠, 부저. 쉽게 말해서 이 부저를 극성이 한쪽이 플러스고 배터리 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제 비어있는 포트들이 있죠. 그다음에 체결되어 있는 포트, 그다음에 USB, USB는 포트가 두 군데가 이 보드에는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 포트가 존재를 하죠. 포트로 여기는 이제 핀이 하나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보드에도 보시면 핀이 하나가 없어요. 없는 부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울을 맞추셔서 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HD 오디오, 메인보드에서 이제 후면 오디오 쪽 출력 말고 전면 오디오 쪽 입력이라든지 입출력을 담당하는 이제 케이블에 이렇게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오디오 쪽 라인을 메인보드에 이제 연결해주는 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HD 오디오로 적혀 있고,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F 오디오, 프론트 오디오라고 하죠. 여기에 적혀 있는 곳에 핀이 맞게끔 되어 있어요. 핀이 하나 막힌 곳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돌려서 이렇게 꼽아주시면, 이렇게 꼽으면 이제 전면 프론트 패널 쪽, 전면 쪽 패널 쪽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류, LED, 그 다음에 전면 USB, 그 다음에 전면 오디오 케이블 쪽이 다 체결이 된 모습. 그러면 이제 나머지 데이터 케이블, SATA 케이블, 그 다음에 USB 3.0, 여기 있죠. USB 3.0, 그 다음에 메인보드 주전원 쪽에 연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보조전원, 안쪽에 보조전원 단자가 있죠. 여기 8핀짜리 요것만 체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이제 케이블을 조금 당겨서 정리를 제가 좀 진행하고, 뒷면 케이블 정리하실 때는 그 좀 주의하실 점이,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케이블 타일을 많이 묶어놓으시게 되면 물론 보기에는 좋은데 나중에 그 엔지니어가 뭐 파워가 불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유지 보수할 때 굉장히 조금 이제 귀차니즘을 느끼게 됩니다. 다 뜯어내고 다 잘라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면 부분에는 일단 어느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고요. 앞쪽에 전면 쪽에 이제 그
쿨러에 바람 통풍구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배선을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바람이 흐르는 곳에 지지방 케이블이 이렇게 막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면 쪽에 이제 신경을 주로 쓰는 이제 그런 배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CPU 보조전원 4핀 4핀, 그리고는 그래픽 카드의 보조전원 3핀 세트, 아니 6핀 세트 2핀 별도 합치면 8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픽 보조전원, 이거는 CPU 메인보드의 보조전원. 만약에 4핀짜리면 한쪽을 떼내시고 순번에 맞게끔 앞자리를 꼽으시면 되고요. 8핀짜리면 두 개를 합쳐서 8핀에 꼽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메인보드는 이제 8핀이기 때문에 이 홀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이게 하나 일체형이 됩니다. 그러면 뒤로는 빠지는데 양쪽으로는 고정이 됩니다.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뒷면 홀 쪽에 이렇게 메인보드 보조 전원이 있는 쪽으로 밀어 넣으시고요. 정면으로 돌리신 다음에 요 CPU 보조 전원이 있는 곳에 요 고정 홀이 있는 곳 쪽으로 해서 자기 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선은 뒤로. 그리고 후면 쪽 이 메인보드에 이제 전원이죠. 주전원 케이블을 앞쪽 홀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전면 쪽 이 메인보드 주전원 쪽에 이 고정 클립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체결합니다. 체결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생기죠. 그리고 후면 쪽에 있는 이 USB 3.0 포트, 3.0을 지원하는 포트. 자, USB 3.0 케이블도 정면 홀로 해서 케이블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또 마찬가지 이 홀이 있어요. 택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 쪽에 여기도 비어 있는 부분 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콱 힘들어 넣으시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보드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이 맞게끔 그래서 잘 해주시면 이게 이제 보드에 따라서 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이 앞쪽에 이제 파워 주전원 쪽에 이 USB 3.0 포트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하단 쪽이나 뭐 CPU 주변 쪽에 존재하는 포트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픽 카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의 보조 전원은 따로 그 하단 부위에 제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 그다음에 주 하드디스크, SSD 주 하드디스크에 뭐 SATA 방식 원 케이블을 앞쪽 홀로 해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잘 해주시고요. 잘 했습니다. 보여주고 이제 시드룸 전원. 시드룸도 편하신 홀 쪽으로 해서 전원을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본체의 전원 공급선들은 다 연결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시드룸, 하드디스크, 메인보드에 보조 전원, 주전원, 그다음에 각종 스위치 유들 이렇게 연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케이블이 데이터 케이블. 하드디스크와 시드룸이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실제적인 이제 통신 포트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기역자 끄김 젠더는 요 시드룸 쪽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태그를 통해서 뭐 초보자분들도 보시면 딱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어 있어요. 시드룸은 4.2에 뽑겠습니다. 그때 SSD 일단 케이블을 체결해 주시고요. 케이블도 여기에 이렇게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면 쪽 케이블은 데이터 케이블과 모든 케이블이 이제 구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케이블 테이블 타이로 정리를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조립을 하시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깔끔해 보이는 방식으로 조립하시면 돼요. 타일을 이렇게 다 보시고 케이블을 어느 정도 전면에 이런 펜들에 고추장 이렇게 거치지 않게끔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베이스를 닫으시면 이제 조립 컴퓨터의 완성이 기계 이제 하드웨어 완성은 하드웨어는 조립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뒷면은 이렇습니다. 뒷면 케이블 좀 지저분하죠. 이거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뒷면 케이블이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 된 상태인데 뭐 전문가들이 보시면 또 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가 판 컴퓨터가 다시 이제 AS가 들어왔을 때 너무 이렇게 타일을 다 묶어서 뒷면까지 해놓으면 한 번씩 이렇게 일일이 바쁘고 할 때는 이제 귀차니즘 때문에 뒷면은 이제 그냥 케이블을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놓은 형식으로 해서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이 케이스에 보시면 이 안쪽이 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 케이스 안쪽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남기 때문에 케이블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 안 된 모습으로 두께가 있더라도 뚜껑이 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만져주시고 케이스를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보시면 케이스가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뒷면입니다. 피스를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후면 쪽은 지금 케이스가 이제 뚜껑이 다 체결돼서 닦인 상태고, 전면 쪽은 케이블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좀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출이 많이 돼서 흔들리는 부분들은 타일로 이렇게 보정을 조금 시킬 거예요. 제가 시키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이제 전원 인가 후에 컴퓨터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로 이제 조금 이제 지저분한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 케이블로 잠깐 정리해 주시고요. 전면도 마찬가지 그 타일을 많이 쓰면 좀 깔끔하게는 보이는데요. 너무 많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뭐 케이블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또는 뭐 추가 장비를 다시게 되면 그 타일 일일이 다 뜯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대로 알아서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불필요한 이런 메뉴 같은 경우는 제가 제거를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케이스 밖에도 시스템을 붙여놨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부품 사양이라든지 스펙에 붙여놨지만 저는 안에도 붙여놓습니다. 밖에는 보통 붙여놓으면 고객들이 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 싫다고. 그래서 안에도 붙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를 봤을 때 저희가 언제 판매를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부품들로 구성이 됐는지 상세 모델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확대를 해서 좀 안 보이니까 제가 라이트를 좀 켜고요. 초점을 조금 맞추고 자, 이렇게 이제 조립이 다 된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쏙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봐집니다. 저는 봐지는데 더 잘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이제 전면부에 배선 정리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밑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이제 뒤에 전원 이제 AC 그리고 AC 전원부를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인터넷이라든지 모니터선,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시고요. 이제 전원을 한번 이제 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버튼과 앞에 전면 LED, 파워 LED는 정상작동하고 지금 비품이 들렸어요. 정상적으로 모습 이제 부팅이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이제 축에 끼게 되면 이제 하드 디스크 안에 OS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OS를 점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부트 이미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새로 조립하시 나오면 일단은 그 이 메인보드 제조사 시모스 안에 바이오스 안에 뭐 기본적으로 세팅해 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굳이 세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고 바로 윈도우를 까셔도 상관은 없어요. 있는데 안에 뭐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게 틀어진 게 없는지 또는 이제 뭐 핫플러그 뭐 외장 하드를 연결해서 뭐 하드 코가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요즘 보드에는 그런 걸 설정해 주시려면 이제 안에 설정해 주시면 되고 또는 이제 뭐 UEFI 환경에 이제 한글로 지원이 돼요. 바이오스 화면 자체가 한글 설정도 안에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뭐 이 바이오스 설정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조립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딱히 지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이제 프로그램 세팅이라든지 운영체제 설치하는 이제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요. 이 PC 같은 경우는 OS를 따로 구매를 안 하셨어요. 그 회사에
보유한 라이센스가 따로 있다고 하셨기에 저희가 기계만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납품 나가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쪽에서 뭐 운영 체제나 이런 거는 다 까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일단 이제 부품하고 조립 과정만 해서 동봉을 해서 이제 납품 나가면 저희가 할 이제 일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PC들이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인데 앞으로 PC가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갈지는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점점 이제 더 작아지면서 고성능이 돼가고 그렇게 되면 PC 업계들이 다 망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구구절절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일단 부팅해서 이런 이제 바이오스 진입까지 되고 나면 그지 뭐 조립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운영 체제지가 테스트하고 이 과정은 이제 여기서 동영상을 종료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운영 체제 설치하는 이 과정 교육에 저희가 한번 이제 바이오스 세팅이라든지 회사마다 이 틀린 거에 대해서 강좌보다는 그냥 초보자를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제 운영 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